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최근 5세대 실손의료비 보험 최종 확정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2세대 기가입자분들 대상으로 강제 전환시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보장이 상당히 많이 축소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올해 2025년 말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우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5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존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 방안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보험우선 바로 출발하시죠. 출발하시죠. 실손의료비 보험,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되는 보험 상품으로 재탄생한다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반 이상이 틀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자세히 설명은 해주시겠지만 보장이 축소되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 고객 입장에서는 이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면 굳이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네,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야기해 보시죠. 실손보험 개혁 추진 배경을 보면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부담금 등으로 인해 과다 의료 서비스 유발 및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실손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다수 국민들의 부담 급증 등 문제가 계속되어 왔고요. 실손보험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가 확대되고 의료 인력의 비급여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보험금은 2017년도 4.8조에서 2023년도 8.2조 원으로 70% 증가했고요. 이 금액은 우리나라 총 비급여 진료비 20.2조 중에서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이야기는 필수 의료라고 할 수 있는 급여 항목보다는 선택적 의료인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청구 금액이 높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 이유가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급여 청구 항목별로 보면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 같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 비용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비급여 주사도 지속해서 청구 금액이 늘었습니다. 저는 비급여 치료의 금액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병원별로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별 가격 차이를 보면은요,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병원은 8,000원인데 가장 비싼 병원은 50만 원입니다. 무려 62.5배 차이가 나고요.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죠. 디스크 수술 중에 하나인 경피적 경막외곽 신경성형술 비용은 20만원에서 많게는 380만원으로 19배 차이가 납니다. 비급여 치료는 비용이 비싸니까 부담이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급여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실비로 청구해서 비급여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고, 게다가 1세대나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0%에서 90%까지 또 되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용의 부담이 없다 보니까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는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로 인해 의료 인력 쏠림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율을 보면 비급여 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안과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는 150% 이상인 반면에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 흉부과는 40%도 되지 않고요. 산부인과는 67% 수준입니다. 어떤 병원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없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의료 인력이 쏠리면 이건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네요. 네, 정리를 하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도 잘 안 되는데 실비보험 자기부담금이 낮으니까 비급여 치료를 부담 없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 비급여 치료 및 의료비는 증가를 하고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값비싼 비급여 치료에 실비보험금 청구가 증가하면 보험사는 적자가 지속해서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 모든 고객들의 실손의료비 인상이라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실손의료비 변화가 달갑진 않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보면 실비 개혁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5세대 실비가 나올 계획인 거고요.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급여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여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는데요. 입원은 중증 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기부담률을 현재 4세대 실비와 동일하게 일괄 20%로 적용하는데, 외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연동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급여 항목을 보면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률은 입원이냐 통원이냐 어떠한 항목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까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수증 기준으로 보면 급여 항목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15만 4,590원이고요. 공단 부담금은 15만 4,377원입니다. 총 급여 의료비는 30만 8,967원인데 이러면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은 50%가 되는 거죠. 그럼 5세대 실비보험의 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률도 50%가 된다는 겁니다. 이 영수증 기준으로 보험금을 비교해 보면 총 급여 의료비 50%인 15만 4,590원을 본인이 부담을 했고 나머지 50%인 15만 4,377원을 공단에서 지원받았죠. 4세대 실비의 경우 자기 부담금은 본인 부담금의 20%인 3만 918원 즉 12만 3,672원을 돌려받겠지만 개혁 후 5세대 실비는 15만 4,590원의 50%인 77,295원이 자기 부담금이고 나머지 77,295원만 돌려받는다는 거죠. 이건 기존 대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35% 정도 줄어드는 건데 의료 비용이 커지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커질수록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는 거네요. 네. 보니까 이번 실비에서는 임신 출산도 급여 의료비는 보장이 되네요. 네, 기존 실비는 임신 출산 관련된 O코드는 보상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출생 시대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제왕절개를 포함한 출산 관련 영수증인데요. 입원이기 때문에 급여 의료비의 80%를 보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수증 기준으로 보면 급여 본인 부담금 80%인 약 29만 원 정도가 보상이 되겠네요. 네, 1인실 입원비나 식대는 비급여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임신 출산 관련된 급여 부분이 보장이 되니까 이 부분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서 보장 한도 자기 부담금을 차등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죠? 네, 이 중증 질환의 경우 기존 4세대와 동일하게 연간 5천만 원 한도에 통원은 회당 20만 원 한도입니다. 자기 부담률도 입원 30%, 외래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으로 기존과 동일한데 비급여 항목에 없었던 자기 부담 한도가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의 입원 시 500만 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거는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기존의 4세대는 자기 부담 상한제가 비급여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비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참 좋아진 것 같네요. 네, 만약 암으로 입원해서 비싼 비급여 치료를 받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 보상이 되는 거니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 수 있는 거죠. 중증은 이렇게 오히려 좋아졌는데 비중증은 딱 봐도 안 좋은 변화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우선 비중증 보상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 줄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입원당 한도도 회당 300만 원으로 신설되었고요. 자기 부담률도 입원 시에 50%에서 통원 시 50%와 5만 원 중 큰 금액으로 기존 30%보다 20%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비중증으로 입원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을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으니까 5세대 실비를 전환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잘 기억하셔서 비급여 치료 선택 시 유의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보험금 미지급 항목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보상을 안 해주나요? 네, 일단 발표 자료에서는 비급여 3종이었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같은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항목들은 보상하지 않겠다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급여 주사제는 진짜 아파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독감 치료제 같은 경우도 비급여인 경우가 많은데 이 비급여 영양제에 대해서만 비급여 주사제로 보상이 안 될지 어떻게 될지는 이 5세대 실비가 출시된 후 약관을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 기존 1, 2세대 초기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자분들 실비도 1차 발표안에서는 강제로 재매입해서 5세대로 전환하겠다고 했었는데 최종 발표안은 어떻게 나왔나요? 다행스럽게도 강제성 없이 재매입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초기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서 가입자에게 보상을 하고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약 재매입 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무심사 전환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실비가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더 비싸기는 하지만 보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유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다행스러운 소식이네요. 그리고 기존 실비를 4세대 실비로 전환할 때는 다른 치료력은 상관없는데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만 심사를 통해서 인수를 해줬잖아요. 네, 초기 실비에서 정신과 질환을 보상하지 않았는데 2016년도 실비부터는 일부 정신과 질환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 관련된 치료력이 없으신 분들은 심사를 통해서 전환이 가능했죠. 발표 자료대로라면 무심사면 정신과 치료 여부 상관없이 전환이 되는 거니까 1, 2세대 실비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전환을 결정했는데 정신과 약 복용 때문에 실비 전환이 거절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지만 올해 말에 5세대 실비보험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변경 내용은 우려했던 기존 1에서 2세대 초반 실비 가입자분들의 강제 재매입은 없고요. 급여 항목의 외래 부분과 비중증 비급여 치료 시 고객분들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금이 50%고 입원 한도도 300만 원이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결국 실비의 역할이 줄어들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술비나 치료비 등 경증, 중증 구분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폭넓은 보상 범위의 종합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5세대 실비보험이 현재 실비보험 대비해서 보장이 정말 안 좋게 바뀌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실비 가입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안 좋아진 이 실비보험의 보장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1, 2세대 초기 가입자분들과 2에서 4세대 가입자분들로 나누어서 대응 방안을 수립하면 좋은데요. 저희 보험부산에서 무료 보험 보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의 약관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현재 보험의 상태를 정말 꼼꼼하고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전문적인 보장 분석 서비스입니다. 분석 후 기존 보험 해지를 강요하거나 새로운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일은 절대 없고요. 원하시는 분들께만 더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보장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나 카카오 채널 혹은 영상의 댓글로 보장 분석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문적인 보장 분석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도 4월 이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1, 2세대 초기 실비 특징 중 하나가 재만기 조건이 없어서 원한다면 90세든 100세든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 실비보험은 보장도 좋고 재만기 조건도 없기 때문에 이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최대한 오래오래 유지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계속해서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또 상황이라면 더더욱 계속 잘 유지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만약 유지하려고 하니 이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너무나 부담이 되고 치료받고 있는 것도 없는데 매월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현 시점에서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할지 아니면 올해 말에 5세대 실비로 전환을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 4세대로 전환을 하면 5세대보다 보장 조건은 좋기 때문에 보험료도 줄이면서 5년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5세대 실비 출시 후에 이 5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어떠한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재매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세대에서 4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2013년도 4월 이후에 실비를 가입하신 2에서 4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은 15년 재만기 혹은 5년 재만기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원하던 원치 않던 재만기 시점이 도래하면 도래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실비로 강제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강제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 5월에 2세대 실비를 가입하신 분이 가입 후 15년이 지난 시점인 2028년도 5월이 되면 그 당시 때 판매되고 있는 실비, 즉 5세대나 혹은 6세대 이런 실비들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건 약관상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1, 2세대 초기 가입자분들보다 2013년도 4월 이후에 2에서 4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이 실비보험 전환에 대한 준비를 더 잘 하셔야 됩니다. 2세대 실비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90%를 보상을 해주는데요. 5세대로 강제로 전환하게 되면 보장이 50%까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장 공백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보장 공백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큰 의료비가 발생을 할 때 이 실비가 없거나 실비보험의 보장이 안 좋다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큰 의료비가 발생하는 상황은 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나 값비싼 비급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일 때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감기 같은 수술이 필요 없는 간단한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면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수술 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정말 잘 준비해 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 플랜은 대장염종 제거 시 최대 210만원, 암 수술 시 최대 1170만원, 디스크 수술 시 최대 270만원, 편도 절제 수술 시 최대 200만원, 충수염 수술 시 최대 210만원, 담낭 절제 수술 시 최대 27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상해로 수술을 받더라도 최대 105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플랜은 경증부터 중증 질환까지 이렇게 수술비를 보장해 주는데 여기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특약도 들어있네요. 네, 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은 의료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암 치료를 받게 되면 연간 3천만 원씩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이 좋은 게 원발암, 재발암, 전이암 이런 거 구분 없이 보장이 되고, 값비싼 비급여 암 치료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표적 항암제 같은 비싼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나 중입자 같은 비급여 항암 방사선 치료, 로봇 수술 같은 비급여 암 수술을 받은 경우 매년 3천만 원씩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특약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좋은 특약이라고 여러 차례 안내 드렸었던 거고요. 네, 이번 설계에 있는 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은 10년이 아니라 보험 만기 시까지, 그러니까 90세나 100세까지 계속해서 매년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그런데도 보험료를 보면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남자는 46,649원이고요. 여자는 52,180원입니다. 수술비에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비급여 암 치료비까지 준비하는데 4, 5만 원대의 보험료면 상당히 저렴하네요. 네, 실비를 전환하게 되면 실비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줄어든 보험료로 이 설계안을 준비를 하면 줄어든 보장을 어느 정도는 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만 원 하던 실비를 전환해서 4만 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보험료를 11만 원 줄일 수 있게 되는데, 이 수술비와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을 준비를 하고도 5에서 6만 원 정도는 보험료를 더 아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상해 수술이나 비급여 암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질병 수술비만 이렇게 넣어서 준비해도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2만 원대 보험료로 아주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보험우산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나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계사 오픈 채팅방을 운영 중인데요. 좀 더 전문성 있는 보험 영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영업에 도움되시는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